오늘 간단히 살펴볼 노트북은 레노버 요가 7i 아우라 에디션. 저번에 리뷰했던 에이수스 젠북 S14와 동일한 인텔 루나레이크 258V CPU와 32기가 온보드램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가 7 시리즈는 몇 년에 걸쳐서 검증된 좋은 하드웨어를 가진 노트북이며 루나레이크 258V 역시 울트라북 CPU로서 매우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번 요가 7i도 굉장히 좋은 울트라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맞죠? 네, 이건 좋은 노트북이 맞긴 맞는데 루나레이크 CPU의 특성상 요가 7 시리즈의 최대의 강점인 쿨링 성능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가 약간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젠북 S14랑 비교하면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루나레이크 노트북은 휴대성에 초점 맞춘 제품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젠북 S14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요가의 쿨링 성능이 루나레이크에선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먼저 알아보죠. 요가 7i 아우라 에디션의 하드웨어를 보면 15.3인치 크기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 젠북 S14보단 더 크지만 두께도 좀 더 두껍고 결과적으로 무게도 1.5kg 이상으로 젠북보다 더 묵직합니다. 대신에 쿨링 공간도 더 크고 쿨링팬의 크기도 커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은 젠북보다 훨씬 크죠. 하지만 시네벤치를 기준으로 루나레이크 258V는 젠북 S14의 고성능 모드에서 28W, 요가 7i의 고성능 모드에서 30W로 작동되어 그 최대 전력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루나레이크 자체가 저전력 타겟의 CPU이고 28W 이상의 전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각종 CPU 벤치마크들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요가 7i가 젠북 S14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뽑기운인지 뭔지 몰라도 제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젠북이 오히려 요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전 세대 메테오레이크 CPU를 탑재한 울트라북에서는 쿨링 성능이 더 좋은 노트북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물론 근본적인 쿨링 성능 차이 덕분에 높은 부하 시 온도나 팬 소음 등은 요가가 젠북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만 그래도 더 두껍고 큰 노트북이 최고 성능에서 밀린다는 건 속된 말로 좀 짜친다고 하죠. 그래픽 벤치마크나 게임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3D마크 벤치마크 결과는 젠북 S14 쪽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 게임 프레임의 경우 왜 동일한 CPU와 내장 GPU인데 이렇게 게임마다 들쭉날쭉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근본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쿨링 성능이 좋은 만큼 게임 중 키보드 대기 온도가 가장 뜨거운 부분도 40도를 넘지 않으며 팬 소음 역시 거슬리지 않는 편입니다. 젠북이 부하 시에는 꽤 뜨거운 표면 온도와 큰 팬 소음 보였던 것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이 있지요. 하지만 루나레이크의 전력 효율성을 생각하면 평상시 울트라북다운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어차피 젠북 S14도 팬 소음이 거슬리게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국 루나레이크가 인텔답지 않은 전력 효율적인 CPU이기 때문에 요가 7i 쿨링 성능의 장점이 빛이 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가 7i가 젠북에 비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더 있는데요. 문서 작업이나 단순 영상 재생 등 저부하 상황에서의 배터리 타임은 요가가 젠북보다 덜 갑니다. 하드웨어 카눅스의 리뷰를 봤을 때는 그 차이는 있지만 크지 않아 보였는데 제 테스트에서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단순 유튜브 영상 재생으로 비교했을 때 젠북 S14가 15시간에 가까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때 요가 7i는 10시간 남짓한 배터리 타임을 보였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 차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만 노트북을 더 바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두 노트북의 배터리 타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번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채팅을 띄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기준으로는 두 노트북의 배터리 타임이 엎치락 뒤치락 했거든요. 그러면 노트북의 성능 외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젠북 S14는 얇고 가볍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반면 요가 7i는 스탠다드한 노트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를 못생겼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던데 그냥 무난무난하고 실물로 보면 단단해 보여서 나쁘지 않습니다. 바디의 지문도 잘 묻어나지 않고요. 힌지는 좀 빡빡한 편이지만 단단하고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포트 구성은 USB-C 타입 썬더볼트 2개, USB-A 1개와 HDMI 2.1 포트 구성으로
약간 아쉽지만 넘어가 줄 만한 구성입니다. 키보드는 울트라북들 중 최상급이라고 평가할 만한 물건입니다. 만약 제가 젠북 대신 요가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키보드의 차이 때문일 것 같아요. 터치패드는 정확도와 질감 모두 나쁘지 않은데 팝 리젝션이 좀 별로입니다. 갤럭시 북 때처럼 터치패드 크기가 매우 크진 않기 때문에 체감은 덜 되지만요. 디스플레이는 올레드는 아니고 LCD 디스플레이지만 최상급의 노트북 LCD 디스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2.8K 해상도, 128Hz 주사율의 터치 디스플레이며 측정치상 DCI-P3 98%를 만족하며 최대 밝기는 550니트 이상입니다. 젠북 S14의 OLED 디스플레이는 약 400니트 밝기에 그치는 것에 비해서 확실히 더 밝게 느껴집니다. 스피커는 전면을 향하고 있는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고 역대 요가 7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의 스피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북 S14의 스피커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음량과 베이스, 전반적인 균형 측면에서 요가 7i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음량이 높아졌을 때 바디의 진동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요가 7i는 젠북 S14에 비해서 더 묵직하고 투박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더 좋은 쿨링과 더 좋은 키보드, 디스플레이,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노트북들의 CPU가 전세대 인텔 메테오레이크였다면 저는 무조건 요가 7i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나레이크의 효율성과 타겟을 고려하면 루나레이크에 더 어울리는 노트북의 폼팩터는 젠북 S14라고 생각하며 제가 현 상황에서 필요한 노트북은 더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젠북 S1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